여러분, 소설 한 편이 한 나라의 역사를 바꿀 수 있을까요? 좀처럼 믿기 힘든 이야기 같죠? 그런데 여기 정말로 펜 하나로 왕비의 운명을 뒤바꾸고 국왕의 마음까지 움직인 소설이 있습니다. 바로 17세기 조선을 뒤흔들었던 사시남정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조합 뭔가 딱 떠오르지 않으세요? 현명하고 착하기만 한 본처, 질투와 욕망에 눈이 먼 첩,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답답한 남편. 네, 맞습니다. 요즘 우리가 보는 막장 드라마의 완전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 이 흔해 빠진 집안 싸움이 사실은 당시 최고 권력자인 왕을 정면으로 겨냥한 목숨을 건 비판이었다면 어떨까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선 소설 자체의 내용부터 한번 따라가 볼게요. 도대체 어떤 이야기길래 그렇게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그 줄거리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 인물은 딱 3명입니다. 먼저 정말 완벽한 아내의 표본이죠. 사씨가 있고요. 그리고 좀 답답한 캐릭터인데 귀가 너무 얇아서 문제인 남편 유연수. 마지막으로 이 모든 갈등의 중심, 야심으로 똘똘 뭉친 척 교씨가 있습니다. 이 교씨의 계략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아내인 사씨가 후사를 잇기 위해 교씨를 첩으로 들이자고 해요. 선의였죠. 근데 교씨가 아들을 낳고 곧이어 사씨도 아들을 낳자 상황이 급변합니다. 자기 자리가 위험하다고 느낀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웁니다. 사씨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고요. 결국 남편 유연수는 이 터무니없는 거짓말에 홀라당 넘어가서 자기 아내를 길거리로 내쫓아 버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소설의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예요. 뭐 그냥 사랑과 전쟁 같은 느낌이죠?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이야기의 가면을 벗겨내면 그 뒤에 숨겨진 어마어마한 진실이 드러나거든요. 이쯤 되면 궁금해지죠. 이 캐릭터들 정말 그냥 상상 속의 인물일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사실 실제 인물들을 그림자처럼 따라가고 있어요. 과연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소설과 현실의 놀라운 평행 이론이죠. 억울하게 쫓겨난 아내 사씨는 바로 폐위된 인현왕후였습니다. 그리고 이랬다 저랬다 귀가 얇은 남편 유연수는 놀랍게도 당시의 왕 숙종이 같죠. 그럼 사악한 첩 교씨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장희빈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은 단순한 집안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조선 왕실의 가장 큰 스캔들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였어요. 아니, 그럼 이렇게 대담한 소설을 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바로 서포 김만중입니다. 이분 그냥 평범한 작가가 아니에요. 당대 최고의 엘리트 관료이자 정치 세력 서인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소설을 썼냐? 바로 숙종이 인현왕후를 폐위시키고 장희빈을 왕비로 앉히려고 하자 이건 절대 안 됩니다 하고 직언을 한 거죠. 그 대가는 머나먼 섬으로의 유배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절망적인 유배지에서 칼 대신 펜을 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은 그냥 심심풀이용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김만중에게는 이게 칼이었고 창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자인 왕에게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거죠. 이런 걸 문학 장르로는 풍간소설이라고 해요. 풍자해서 간언한다 뭐 이런 뜻인데요. 쉽게 말해서 대놓고 임금님 그거 뚫렸어요 라고 말했다가 목이 날아가니까 소설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어리석은 남편이 그랬다던데 하고 돌려 말하는 거죠. 아주 고도의 전략입니다. 이 소설의 효과가 어땠는지 보여주는 기가 막힌 일화가 하나 있어요. 하루는 궁녀가 심심해하는 숙종 임금에게 이 소설을 읽어줬대요. 한창 재밌게 듣고 있는데 마침내 남편 유연수가 아내 사씨를 내쫓는 장면이 나온 거죠. 그 얘기를 듣던 숙종이 무릎을 탁 치면서 찌찌 천하에 저렇게 못된 놈이 있나? 하고 욕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자기가 자기 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소설의 힘이 이 정도였던 거죠. 결국 이 소설이 겨냥한 건 2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왕이시여 판단을 잘못하셨습니다 라는 직접적인 비판. 그리고 둘째는 단순히 한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후궁을 들여서 집안과 나라를 시끄럽게 만드는 이 첩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였던 겁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소설,
펜으로 역사를 바꾸려 했던 이 시도는 과연 성공했을까요? 그 뒷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죠. 결과를 보면 정말 소설보다 더 소설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김만중은 이 모든 걸 보지 못하고 유배지에서 세상을 떠나요. 그런데 그가 죽고 불과 2년 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숙종이 마음을 바꿔서 장희빈을 내치고 인현왕후를 다시 왕비로 복위시킨 거예요. 소설의 힘이었을까요?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 이 소설은 정치적인 색깔은 좀 옅어지고 한국 최초의 가정소설이라는 이름으로 문학사에 길이 남게 됩니다. 아, 그리고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이 소설이 뭘로 쓰여졌대요? 당시 양반들이 언문이라고 낮춰 부르던 바로 우리 한글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덕분에 글을 아는 양반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읽고 공감할 수 있었고요. 한글이 얼마나 훌륭한 문학적 도구인지를 증명해낸 거죠. 사시남정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때로는 칼보다 펜이, 무력보다 이야기가 세상을 바꾸는 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야기가 칼보다 더 강해지는 순간은 과연 언제일까요?